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긴장하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포천 시민 여러분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시장님. 지난 7월 1일에 포천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이 포천시의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3분 정도씩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격장의 아이들로 태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면에서 이제 태어나서 사격장 주변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성장을 하면서 지난 65년 동안에 그 피해를 입은 걸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이런 위원장님에 대해서 읍면의 대책위원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국가가 이 발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국가의 정책이 맞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보면은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도 노드리스 사격장뿐만 아니라도 다락대 사격장 또 선정호수의 승진 사격장, 이동의 원평 사격장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종류의 군사 작전에 필요한 군인들의 그 훈련이 무슨 소총뿐만 아니라 이 포천에 있는 사격장들은 전투기까지 전부 이 사격을 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거는 소음의 피해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항상 근거리에 있다라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진대학교 김정환 교수님이 계십니다만은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는 이전을 한다. 사격장을 이전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만드는 것보다 아마 이전하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 사격장 대책위원회, 우리 시민과 함께 진정으로 군이 어떤 식으로 해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심각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가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생명들인 포천 시민들한테 그 피해라는 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국가 안보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이 사격장 피해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포천 시민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에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 결성하셨죠. 그리고 2015년에는 이게 범시민 대책위원회로 새롭게 발족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이기련 위원장님, 사실 그동안 피부로 정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사격장 피해 현장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그간 약간 최근에 한 4년간 우리 그 노드리스 사격장 및 그 승진 훈련장 두 곳이 가장 큰 그 사격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가의 지붕이 포탄이 직접 떨어진다는 등, 또 환경오염, 또는 산불, 또는 도로 파손, 또 농작물 피해, 또 인구 감소,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 또는 그 땅값이나 이런 집가가 하락이 됨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국방부 그 사격장 주변 그 피해 영역 결과 그 보고에 의하면 10년간 손실 규모가 10년간입니다. 최근 10년간 1조 3,500억 원에 달하는 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처부천과 철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영역을 또 했었습니다. 바로 올입니다.
그래서 사격장 주변 반경 5km 내에 지역 공시지가 및 손실 규모가 약 6,841억 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육장 대책위 주변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성토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이 국가안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분들에게 피해만 입고 살아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소음의 피해 요거 정도만 생각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농작물 피해라든지 산불, 환경오염,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중앙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진영 정책기획관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격장 피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식이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 중앙정부가 이 문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6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또 많은 우리 포천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받으셨고 그것이 지금 이 정말 뭐 이렇게 유탄이나 도미탄에 의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직접적인 피해로부터 뭐 소음, 환경 또 재산권의 행사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이제 야전에서 지휘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야전부대도 훈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야전부대는 어떤 예산이나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야전부대 차원의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이런 우리 주민들께서 포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야전부대 차원에서는 어려운 것이라는 걸 이제 국방부도 알고 있고 또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돼서 가주지 않으면 어렵다. 또 어떤 경우는 관계 법령까지도 개정을 해야지만 되겠다는 그런 심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연평사육장 문제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실의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갈등 과제로 이미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이 돼 있고 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지금 이제 협의체도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상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동안 감내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하여튼 더 열심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 인식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나가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련 위원장님, 지금 대책위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실은 구체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중앙정부와 미 8군의 어떠한 부분을 요구해 오셨는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책위에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반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서는 현재 그 2015년도 10월 19일서부터 그 우리 사역장 대책이 발족되면서 현재 1157일째 그 1인 시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장 대책에서는 그 영평사역장 앞이라든가 청와대, 이 대사관 앞이나 국방부 앞 등에서 10여 차례 이상의 대규모 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동원 인원이 약 한 5,000명 이상이 이제 동원이 됐었고, 또 여기에는 국방부 장관님, 또 차관님, 경기도지사님, 이제 또 미팔군 사령관. 그래서 이제 지금 크게 이제 변화된 거는 지금 단 한 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현재 영평 노드리스 사격장에서는 올 8월 25일입니다. 2018년도 8월 25일서부터 헬기 사격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 사격은 앞으로 노드리스 사격장에서는 사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그 서한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이제 직접 또 받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야간 사격도 전에는 24시간 주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는 하절기에는 11시까지, 동절기에는 10시까지 이렇게 야간 훈련 및 주야간 사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지만은 미팔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불만으로 삼을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죽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우리 농사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80~90%가 전부 다 농사꾼들이고 또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농사일을 마치고 오셔서 잠잘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야간 사격만큼은 좀 중단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방부나 미팔군에서 또 이제 협조적이고, 그래서 이제 좀 변화는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급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65년간 지들이 고통받고 살아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뭐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책에서는 사격 훈련과 모든 일정이 지역 주민들의 협조 아래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앙정부에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 포천 시민 모두가 원하는 것은 지금 7호선 전철입니다. 그래서 이 7호선 전철이 우리 사격장 피해 지역인 지역 주민들이 있는 데까지, 그래서 영중, 영국, 창수, 이동 여기까지 연장이 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7호선 전철 얘기는 잠시 후에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그럼 위원장님이 로드그리스 훈련장에서 헬기 사격은 완전하게 지금 중단이 된 거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사격 부분도 하루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요. 자, 이번에는 포천시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영진 의장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시에서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현 정부 부처, 국방부나 경기도 아니면 또는 청와대까지 이제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의회에서 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포천시의회에서는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 활동 지원 조례를 의회 발의하였으며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포천시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여 대책의 내년도 예산의 근본 정례에서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인한 소음 피해 등 지원 조례 제정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군사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관련 중앙부처 및 언론기관에 전달 홍보했으면서 본 사격장 피해 영상물은 광화문 서울신문사 전광판에 하루에 140회, 2개월간 8,400여 회를 노출시켜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도 포천 시민의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포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계시는 박유구 포천시장님, 이진영 국방부 정책기획관님을 말씀하셨듯이 65년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에 대한 박유구 포천시장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지난 19일 폐회된 제137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 본회의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효 의원님께서 발의한 게 있습니다. 용준면 적정규모 세계학교 통합시설부지 재선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사격장 피해에 따라서 규모 이하로 된 영평초등학교 등 3개의 통합시설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할 수 있도록 최적지 부지를 선정할 수 있게끔 꼭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 동영상 있잖아요. 그게 광화문에서 지금 계속 재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또한 이제 우리 임정훈 의원이 또 이번에 대표 발의한 게 있는데요. 도봉산 포천선 옥정 포천 건설사업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이번에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했는데요. 포천 시민이 희망이라는 것도 이제 포천 시민의 꿈꿀 수 있게끔 조속하게 건설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결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포천시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포천 시민이 고통 속에서 살지 않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포천시 의회도 참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다시 여쭤본 거 있잖아요. 그 광화문에서 홍보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사실 홍보 동영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천 시민 여러분께서 사격장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서울 시민 또 나아가서 전국 국민들과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면 바람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포천시 의회 얘기를 들어봤고요. 국방부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진영 정책교육관님. 그동안 국방부에서도 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이제 그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유탄이나 도비탄으로 인한 그 안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생명과 관련되는 일이라 가장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이제 민팔군 쪽하고 긴밀한 이제 협조가 있었고, 그래서 사격장의 이 피탄지를 이 상향으로 돼 있던 것을 하향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격 방향도 이 좀 안전한 쪽으로 전부 옮기고, 그 사격 방향을 옮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표적지들을 또 다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130억 원을 지금 우선 투입을 해서 그 작업까지는 이미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소음 피해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헬기 문제고 하나가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던 야간 사격 문제인데, 네. 일단 헬기 사격은 그래서 미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이 영평 사격장에서는 더 이상 헬기 사격은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된 것이고,
또 야간 사격도 이제 후반야 사격은 이제 이제 중지를 하고 이제 전반야 사격 위주로 하되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격의 시간 이제 또 시기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긴밀히 이제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협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지금 지난번 6월 달에 이제 우리 대책위원회가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또 우리 포천시와 우리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15개의 이제 어떤 그 보상 차원의 그런 안건들이 상정이 돼서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협의를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이제 이기남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이제 7호선 그 연장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2차 전체 회의가 내년 1월 말인가요? 네, 내년 2월이요. 네, 1월 말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중간 그 협의 결과 이제 전체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협의가 될 때까지 저희 국방부가 다른 기관하고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봤는데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또 포천시 의회대로, 또 대책이면 대책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각각의 입장의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화 교수님께서는 사실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문제점도 좀 짚어주시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사격장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니까 문제점과 피해점보다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얘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먼저 정말 그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의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주변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했고 미군에 항의를 하면 미군은 소파 협정을 들고 나왔고 또 국방부가 나와서 이것을 막는데 급급하는 이거에 지금 계속 연장 상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사격장 이전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을 이주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했고요. 그런데 이 두 개 안보다 또 제3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란이든 이안이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경비가 많이 들고 또 다른 민원이라는 영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개 대안도 유력한 대안이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사격장을 피해 보상, 피해 대책을 완비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 보상과 함께 사격장을 지속하는 방법 이 세 번째 안까지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안이 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냐면 지금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나이가 많으십니다. 젊으신 분들은 거기에 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격 훈련, 그 다음에 헬기 사격 이 소음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신해서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소, 돼지, 그 짐승도 그 유산할 정도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데 사격장 이전이든 주변 지역 이주 대책이든 이게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제 상태로 났기 때문에 제3호안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문제인데요. 재원 문제인데 이것은 미군 주한미군 사령부 더 나아가서는 국방부
그 다음에 국무성, 백악관까지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소파 협정에 의하면 이 한국군에 부담을 주지 않고 미군 운영에 관한 경비를 전적으로 미군이 보장한다고 소파 규정 5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을 해가지고 금년까지 약 한 17조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년 2월 잉여금이 나오는데 지금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한 1조 원 정도가 지금 잉여금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재원을 지역 주민 보상 대책이든 아니면 이주, 그 다음에 사격장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물론 여러 가지 관계 법령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운영의 비용을 그냥 충분히 할 수 있고 미군이 의지를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 방위 분담금이 지금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인건비로 쓰는데 여기에 향후 미군 사격장 피해 보상 대책, 그 다음에 이주, 이전 대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관계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힌 것에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10차 방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격장 문제, 영평 사격장과 미군 사격장 관련 문제에 대한 재원 용도를 분명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님 오셨고 미 8군 사령부에서 오셨는데 이게 미군 협상 측과 우리 한국군에서도 외교부가 이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얘기해서 이번 개정에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서 전철 초선 유치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격장과 무슨 관련이 있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사격장이 있음으로써 포천시 전체에 대한 발전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주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 사드는 정말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레이더하고 발사대 6기 정도인데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산 위에마다 그런 사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격장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보면 먼저 성주군에서 대구 성주간 경전철 사업, 성주 국방산업단지, 그 다음에 대구 성주간 국도 35선 6차선 확장 건설, 김천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북 내륙철도,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내륙철도를 조기에 완공해달라. 그 다음에 김천 문경선 철도 건설, 이런 사업들이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철 7호선 사업은 이번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가